부모가 자녀를 성폭행하고 이런 건 일륜하고 천륜을 다 져버린 건데 거기에 공소시효를 둔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네. 제가 공소시효 제도 태완이법 때도 국회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소시효가 만들어진 제도의 의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Y를 생각하면 이 제도를 이 범죄에 적용하느냐 마느냐를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데 공소시효라는 건 증거의 일실멸실 산일 때문에 그 형사재판에서 유죄 확정을 할 수 없는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공소시효라는 걸 첫 번째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2022년이잖아요. 네. 과학기술이 얼마만큼 많이 발전했는데 제가 95년도에 이렇게 피가 뿌려져 있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혈액형을 발견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피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거를 채취해서 유전자 정폭을 하면 DNA를 확인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이라면 그 증거의 일실멸실 산이라는 건 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증거가 지금 2022년보다 2042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과학이 발전했을지를 몰라요. 그러면 저는 공소시효에서 증거의 일실멸실 산일이라는 거는 이제 그렇게 의미 없는 건 아니냐. 그래서 공소시효의 첫 번째 존재 의의 중에 하나는 지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공소시효가 있어서 그 사람을 처벌 못하는 게 과연 정의냐. 그러니까 아까 제 유죄 판결을 못하면 그걸 할 수 없는데 굳이 형사소송 절차에 들어가는 거는 부정이지만 적어도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 아이의 미래를 지우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거는 흔히 말해서 인간의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천륜과 인륜은 다 져버렸다면 그 범죄에 대해서만은 적어도 우리가 콜드 케이스라 그러죠. 그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거는 저의 이제 주장이니까 우리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널리 공청회를 좀 열고 우리가 어디까지 공소시효를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이냐. 지금 성폭력 범죄에 공소시효를 많이 연장시켜 놓았어요. 미성년자면 성년이 되고 10년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천륜과 인륜을 반하는 자기의 친족 관계의 성폭행에 대해서는 조금 공소시효를 아예 살인죄 같이 폐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요. 앞으로는 이 성폭력 피해 아동이 법정에서 뭐 2차 진술을 해야 된다. 그거 정말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동안은 어땠냐면요. 이 미성년의 성폭력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은 이제 수사 과정에서 최초의 초동에 이제 경찰에 조사받을 때 신뢰관계이나 진술 조력인이 동석해서 조사받도록 되어 있고 그 과정을 영상 녹화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피해 아동이 다시 법정에 출석을 해서 이게 내가 말한 게 맞습니다. 이런 절차 없이도 그 진술 조력인이나 신뢰관계인만 법정에 출석을 해서 영상 녹화물 재생하고 내 피해 아동이 말한 대로 그렇게 녹화된 게 맞습니다. 당시 임의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진술한 게 맞습니다라고만 얘기를 하면 그 영상 녹화물 자체가 피해자의 진술로서 증거 능력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반대 신문권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이렇게 진술 조력인이나 신뢰관계인의 성립의 진정만으로 증거 능력 인정하는 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침해한다라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피해 아동이 법정에 출석해서 이제 증언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맞는데요. 뭐 차폐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원격으로 뭔가 그런 조사실을 마련하다든지 뭔가 입법이 조금 더 세분화돼서 이 피해 아동이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들의 인권도 보장을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도 같이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방안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피해 아동이 영상 자료를 가지고 그게 되는 줄 알았는데 또 바뀐 거예요? 그럼 법정에 피해 아동이 가서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머릿속에 진짜 아노미 상태에 빠져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헌재 재판관들께서 판시하셨고 위헌 판결을 내렸으니까 지금 이 판결의 당부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좀 흔히 말해 가벼운 논의예요. 이 아이가 오늘 당장 법정에 나와서 자기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이럴 수 있습니다. 차폐 시설을 두고 원격 조정으로 이렇게 그 영상을 건다 할지라도 그 피고인이 피해자 아동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아버지가 아이에게 질문했을 때 그 아이는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정은 분명히 막아야 하고 지금 아마 권인숙 의원실에서 이제 이게 곧 그 긴급 현안 이거 논의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저도 이제 발표를 하고 이 입법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입법을 해야 될지 이건 아동에 대한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희가 다루기를
바라고 또 제가 꼭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유, 끔찍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될 가정에서 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아이는 지옥에 살고 있는 거죠. 아유, 그럼요. 그럼요. 네. 끔찍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